자, 개인생활과 법 2강 민법의 기본 원리 곧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과서를 좀 다시 한번 보고 들어갈게요. 자, 앞서 이제 신의 성실 또 권리남용 금지까지 했었죠, 그쵸? 그 내용까지 했었고 민법의 기능, 뭐 재산법, 가족법 이런 내용 살펴봤었습니다. 민법의 법원까지도 봤었고요. 자, 현대 사회에서는 첫 번째 단락 볼까요? 개인의 자신의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하고 법률 관계를 자유롭게 형성하는 것이 당연히 여겨지고 있지만 근대 이전의 사회에서는 신분에 따라 권리의 차별이 존재했었고요. 서로 평등하지 않은 주체들 사이에서 자유로운 거래가 이루어지기란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본격적인 민법의 등장은 근대 시민혁명을 통해서 시민혁명 하면은 이제 우리 뭐 생각나요? 3대 시민혁명, 뭐 이렇게 명예혁명, 뭐 또 미국 독립혁명, 그리고 프랑스혁명 이렇게 되겠지, 그치? 특히 이제 프랑스혁명에서 전부 다 구체화되었죠, 그렇죠? 기본 토대가 만들어진 거예요. 자, 그렇게 근대 시민혁명을 통해서 신분제도를 타파하고 평등한 권리를 지닌 법적 주체로 존중받게 되면서 비로소 이제 탄생했는데 우리 정치 시간에 배웠듯이 사실상 이거 주도한 게 누구였어요? 프랑스 혁명을 가장 주도했던 것은 부르주아 계층이었고 이들이 가장 불만이 많았었다고 했었지, 그지? 상인 계층들, 그렇죠? 그러면 뭐 귀족들이 뭐 아무것도 안 하고 하면서 맨날 세금만 더 자꾸 걷어가고 여러 가지 제약을 자꾸 가하고 하니까는 이들이 불만이 가장 많았었고요. 그것은 프랑스 인권선언문에도 17조 볼까요? 소유권은 신성불가침의 권리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렇죠? 재산권에 관해서 절대적인 권리로 명시할 만큼 중요시 여겼다라는 것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법에서 규정하는 공공의 필요성에 의해 명백히 요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도 소유권을 박탈할 수 없고 그러한 경우로 하더라도 사전에 정당하게 보상받는다는 조건이 갖춰져야 한다 해가지고 이 소유권, 재산권에 관련된 문제가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다음 장 한번 볼게요. 왜 안 넘어가니? 아이고, 2개 넘어갔네요. 자, 그래서 아이고, 네. 이게 다음 장이고요. 그래서 근대 민법이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 원칙을 기본으로 합니다. 사유재산권 존중의 원칙, 계약 자유, 과실책임. 조금만 더 읽어볼게요. 사유재산권 존중, 즉 소유권 절대 원칙이라도 불린다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말 그대로 소유권을 절대적인 것으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계약 자유의 원칙은 두 사인이 개인이 혹은 뭐 기업이든 개인이든 뭐 노동자든 뭐든 간에 각자 자유롭게 맺은 계약에 대해서는 국가가 개입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계약 자유의 원칙. 자, 과실 책임은 뭐냐면 이제 기업이 많아지기 시작했죠, 그렇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제 이렇게 공장도 많아지고 제품도 많이 생산하고 등등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가령 냉장고를 만들었어요. 어떤 기업이 A라는 기업이 냉장고를 만들었는데 냉동실을 여는 순간 폭발했어. 펑 터졌어. 그래서 크게 다쳤습니다. 자, 이랬을 때 누가 책임져야 돼? 누가 책임져야 돼? 지금은 우리 상식으로는 당연히 A 회사가 책임을 져야지, 그치? A 회사가 책임져야지. 근데 그렇게 바뀐 게 현대에 와서 바뀐 거예요. 예전에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는 초창기에는, 그러니까 초기 자본주의 시작할 때는 여기 볼게요.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위법 행위로 손해를 입혔을 때에만 고의나 과실을 인정되는 경우에만 책임을 지고, 이건 좀 이따 설명할 건데, 형법은 뭐를 주로 처벌하냐면 고의성을 처벌하는 겁니다. 누군가를 죽였어. 근데 운전하다가 실수로 사고로 죽일 수도 있고요. 칼을 들고 가서 찔러 죽일 수도 있는 거죠. 누군가를 칼로 찔러 죽인 것은 당연히 고의가 있지, 그치? 형법이 처벌한 건 그 고의를 주로 처벌하는 겁니다. 과실은 아주 중과실이 아니면 사실 잘 처벌 안 해요. 왜냐면 실수니까. 그러니까 민사적 배상만, 손해배상만 하면은 과실에 대한 처벌은 크게 하지 않는데
민법은, 민사는 고의나 과실이나 똑같아. 이거 잘 봐. 고의나 과실이나 똑같아. 따져 묻지를 않아. 이 아이 자체를. 피해를 입혔으면은 보상해줘야 되는 거야. 누군가가 지나가다가 내 팔을 떨어뜨렸어. 그게 실수로, 칼 들고 뭐 칼놀이 하다가 실수로 내 팔을 잘라서 떨어뜨렸든, 일부러 와서 잘라서 떨어뜨렸든, 원상복귀를 하든가, 정확하게 똑같이 원상복귀를 하든가, 그렇게 할 수 없으면은, 손해배상, 돈으로 다 보상을 해야 돼. 돈으로 보상해야 돼. 뒤에서 다시 얘기했죠. 그래서 대부분 민사는, 다 돈에서 시작해서 돈으로 끝나는 얘기예요. 돈에서 시작해서 돈으로 끝나는 얘기야. 자, 어쨌든 고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책임을 지고 그렇지 않으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인데, 아까 냉장고 얘기로 돌아본다면은 냉장고를 만들었고, 그쵸? 그것을 갖다가 품질 인증이라든지 뭐 그런 거 갖다가 안전 점검을 받고 출시를 했을 거 아니야, 그치? 뭐 동네 불량식품처럼 막 만들어서 하진 않았을 거 아니야. 국가기관에서 이거는 사용해도 돼, 문제 없어 해가지고 냉장고가 출시됐었겠지, 그치? 그런데 다른 냉장고들은 안 터졌는데 왜 당신네 냉장고만 하필 뻥 터져버렸냐? 그러면 이것에 대한 왜 터졌느냐의 문제를 먼저 따져야겠죠, 그죠? 이걸 따져야 돼. 그래서 이것에 대한 과실이나 그러니까 만약 제품 결함이다 하게 된다면 그 제품 결함을 갖다가 누가 입증해야 될까? 이때 당시 과실 책임의 원칙에 따르면은 소비자가 입증을 해야 돼요. 소비자가. 쉽지 않죠, 그쵸? 냉장고 공부해야 돼. 다시 그러면 설계도 갖다 놓고 도대체 어디서 뭐가 잘못돼가지고 나는 잘못한 게 없이 정상 사용을 했는데 왜 터졌을까? 이거를 개인이 입증해내지 못하면은 기업이 배상 책임이 없어요. 이게 기본이었어요. 이게 기본이야. 그리고 사실 지금도 과실 책임이 기본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과실 책임이라고 이제 뒤에 배우게 될 텐데 좀 이따가 그 경우에는 기업이 이게 터질 수 없음을 입증해내지 못하면은 배상을 해야 되는 거야. 배상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실제로 예전에 뭐 S전자 냉장고가 폭발한 적이 있었어요. 폭발한 적이 있었어. 또 뭐 또 L전자 밥솥도 압력밥솥이 터져가지고 천장이 막 깨지고 막 이런 적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럴 때마다 리콜을 해. 리콜제도 들어봤죠? 왜 리콜을 할까요? 어차피 이거 법원에 가봐야 무과실 책임에 따라서 제조물 책임법에 따라서 기업에서 입증해 내야 되거든. 이게 터질 수 없는데 터졌다라는 것을 갖다가 근데 그게 한두 건이 아니거든. 여러 대 터졌거든. 수십 대 터졌어. 그러면 어차피 배상하게 돼 있어. 그럴 바에는 차라리 알아서 선제적으로 리콜을 해주고 뭐 새 제품을 바꿔주고 더 좋은 제품을 바꿔준다든지 보상을 먼저 해준다든지 등등등 이런 걸 통해서 기업의 이미지도 더 살리고, 그쵸? 우리는 이렇게 끝까지 책임지는 기업이다라는 그런 이미지도 살리고 법적 분쟁까지 굳이 안 가고도 이렇게 해결하게 된다는 거지, 그치? 하지만 지금 급발진 사고 한번 생각해볼까? 급발진 해가지고 사고를 냈어. 그러면 기업이 지금 운전자가 급발진이라고 막 주장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거 갖다가 입증 부담이 지금 현재 기업에 와 있을까요? 이거 애매해. 이거 미국에서는 지금 예전에 혼다였나? 도요다에다가 이제 그 입증 책임을 물어서 왜 이게 왜 이렇게 됐느냐 그걸 묻기도 했었지만은 또 많은 경우에는 현재는 아직 안 그래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분야예요. 뭐 가습기 살균제에 의해서 폐가 다 손상되었다라고 하는 것도 역시 막 10년 정도 막 계속 그 소송이 끌어왔었잖아요. 왜 그렇게 오래 끌어? 왜 이렇게 오래 끌어? 바로 기본은 이것이 민법의 기본 원칙은 지금도 이게 기본 원칙이라는 겁니다. 지금도 사유재산권이 원칙이고 계약 자유가 원칙이고 과실 책임이 원칙인 거야. 그런데 그게 문제가 되다 보니까 자, 다음 장 볼게요. 고쳤어. 현대에 와서 보완을 한 거야. 보완. 소유권은 공공복리에 맞게 주장해야 되고
계약은 계약 자유가 기본이지만 거기에 공정성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공정성이. 그리고 산업발전으로 사회적 위험이나 공해를 일으키는 기업이 있어도 과실책임 원칙만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지니까, 과실책임은 무과실책임의 원칙이라는 예외를, 얘가 예외인 거야. 얘는 예외야, 사실. 예외로 인정하는 것으로 수정되었습니다. 따라서 환경오염과 같은 사회적 위험을 초래한 경우 과실이 없더라도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런 거 뉴스에서 많이 보잖아요. 그쵸? 원자력 발전소 옆에서 살았더니 그 지역 사람들 전체가 다 무슨 암에 걸렸었다. 그래서 이제 예전 같으면은, 그럼 소비자 당신이 입증하시오. 그 증거를 들고 와라. 원자력 발전소와 원자력 발전소 아무 문제가 없는데 왜 이 옆에 살았다고 걸릴 수밖에 없는지, 이렇게 원래 됐었는데, 지금 이 무과실책임 얘기는 그것을 갖다가 원자력 발전소 측에 넘긴다는 거죠. 그 책임 입증을. 그래서 거꾸로 이게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암에 걸렸는데 다른 지역은 안 걸렸는데 여기만 걸렸냐, 이것에 대해서 방어해봐라. 그래서 방어 못하면은 당신들이 배상해라. 뭐 이제 이렇게 나간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요 내용이 되겠고요. 자, 이제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정리하는 걸로. 네. 자, 근대 민법의 3대 원칙 꼭 외우고 있어야 돼요. 암기해야 됩니다. 자, 사유권, 사유재산권 존중의 원칙, 계약 자유의 원칙, 과실책임의 원칙. 이게 3대 원칙이고요. 자, 개인의 사유재산에 대해서 절대적 지배권을 인정한다는 거야. 아까 우리 프랑스 인권선언에서 봤듯이 그런 절대적 지배권. 그렇죠? 국가나 타인의 간섭, 제한을 배제합니다. 특히 국가의 간섭을 배제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 계약 자유. 자유로운 의사의 기초에서 법률관계가 형성되었다고 한다면 그것의 내용, 계약 방식 따지지도 묻지도 마라. 그러니까 국가가 자꾸 개입하지 마라. 이 소리인 거예요. 이 소리인 거야.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얘기하자면은 아까 말했던 노예 계약 같은 경우도 유효한 거고요. 이거대로만 보자면은, 그쵸? 계약 자유만을 보자면은, 노예 계약, 흔히 뭐 나오는 뭐 노예 계약이나 뭐 연예인 수속 기획사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유효한 거고요. 그뿐만 아니라 더 이걸 급진적으로 더 과격하게 해석하면은 성매매나 장기 매매도 다 국가가 개입해서 안 되는 거니까 다 유효한 거예요. 다 유효한 거야. 이해가 됐죠? 그죠? 근데 문제가 있잖아요. 그치? 누가 먹고 살만 하면은 누가 자기 간 띄어 팔고 뭐 콩팥 띄어 팔고 하고 싶겠어요. 그지? 그게 뭔가 사회적으로 지금 부조리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자신의 콩팥까지도 팔고 간도 파는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이런 거는 사회의 선량한 미풍양 속에도 저해가 되고, 그쵸? 또 문제가 많잖아요. 그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오랜만에 수업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이 계약 공정의 원칙으로 넘어오면서는 그러한 계약들은 선량한 풍속에 위배된다든지 그 밖에 강행법규라고 해가지고 이제 형법이나 뭐 이제 이런 것들에 어긋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불공정한 아주 현격한 불공정한 계약이죠. 그쵸? 그런 것은 무효가 됩니다. 무효. 뒤에 다시 하겠지만 취소와 무효가 있는데 이건 다시 한번 그때 다시 한번 얘기를 할게요. 무효가 된다라는 건 현대 와서는. 자, 과실 책임은 개인이 타인에게 끼친 손해에 대해서 고의 또는 과실이 있을 때에만 이것이 증명돼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여기 지금 안 썼는데 선생님이 중요한 것은 입증 부담이 이게 기업과 개인, 소비자와 기업의 관계였을 때 소비자가 입증해야 됐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문제였다라는 거죠. 소비자가 언제 테레비 연구하고 테레비 만들어지는 원리를 연구하고 언제 뭐 냉장고 연구하고 밥솥 연구해가지고 이게 터질 나는 정상 사용했는데 터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입증해내야 된다는 게 쉽지 않죠. 그치? 뭐 가습기 살균제도 마찬가지예요. 이 가습기에서 왜 어떤 과정에 의해서 폐가 손상됐는지를 갖다가 소비자가 입증하라고 하니까 이게 어려운 겁니다. 이게 그게 어려웠던 거였죠. 그쵸? 또 뭐
반도체 공장에서 일한 사람들이 20대 뭐 젊은 여성들이 많았었는데, 다 백혈병에 막 걸려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백혈병에 걸렸었거든. 그러니까 이것도 한 10년 걸렸었어요. 이것도 10년 걸렸던 걸로 알고 있어요. 10년 이상 걸렸었어. 그러니까 아직도 이거는 이제 무과실로 볼 거냐, 무과실 책임으로 이제 해석을 할 거냐, 과실 책임의 원칙을 적용할 거냐, 이제 이런 거에서는 시대 상황과 법원의 판단 뭐 등등이 같이 혼재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건데 요 까다로운 거, 좀 말을 하나로 통일했으면 좋겠는데 두 가지 다 나와요. 두 가지 다 나와. 시험에. 그러니까 외워둬야 돼. 어쩔 수 없어. 외워야 돼. 자유재산권 존중의 원칙은 다른 말로 소유권 절대의 원칙이라고도 합니다. 소유권 절대의 원칙. 계약 자유의 원칙은 사적, 그러니까 사인 간에 알아서 한다. 자치의 원칙, 사적 자치의 원칙. 요 말이 좀 어려울 수 있죠? 꼭 반드시 외워놓으세요. 이것도 꼭 외워놓고. 자기 책임의 원칙, 이건 좀 이렇게 덜 나오는 편이야, 그래도. 자기 책임의 원칙. 뭐 이렇게. 자, 이러한 근대민법이 문제점이 발생했어요. 자본주의가 발전해가면 따라서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났죠, 그렇죠? 환경 문제, 뭐 빈부격차, 실업자 문제 등등등등. 노동자 임금이 한도 끝 없이 막 내려간단 말이야. 계약 자유다 보니까 실업자는 항상 있고, 그치? 자, 그래서 사유재산권은 가진 자가 대다수의 가지지 못한 자를 지배하는 수단으로 악용돼 버렸고요. 경제적 약자에 대한 일방적 계약 강제 수단으로 변질됐어요. 계약 자유의 원칙이. 그죠? 너 일 그만둬? 그래? 그러면 우리 이 동네 사장 5명밖에 없는데, 너, 쉽지 않을 거다, 이제 앞으로. 그러니까 이 계약대로 하든가 아니면은 너 그냥 실업자로 평생 살아. 뭐 이런 식으로 나와버린다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일방적 계약의 강제 수단으로 변질되었고, 과실 책임의 원칙은 경제적 강자, 기업이나 뭐 자본가나 등등의 책임을 면하는 면피로 그렇게 결국은 변질되어 버렸다. 그래서 현대민법, 자, 현대죠. 근대 아니고 현대. 20세기 와서야 민법은 된 게, 소유권은 어떻게?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공공복리의 원칙, 계약은 공정하게, 공정의 원칙, 그리고 때로는 무과실 책임도 인정하는 무과실 책임의 원칙이 도입되게 됩니다. 그런데 자, 일단 내용부터 볼게요. 소유권 행사에서 공공복리 적합 의무. 소유권 행사하더라도 아까 우리 골목 그거 봤듯이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의무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권리남용이야. 재산권은 공공복리 차원에서 제한할 수 있는 상대적, 절대적 권리가 더 이상 아니고 공공복리 차원에서 제한할 수 있대요. 제한할 수 있어. 그러니까는 선생님이 형도 제주도에 조그만 땅이 하나 있는데 땅을 하나 샀는데 잊어버리고 있었어, 오랫동안.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생각이 난 거야. 그래서 이제 저한테 예전에 한번 심부름 시킨 적이 있어요. 제주도 가서 그 땅 잘 있나 한번 보고 와라. 갔는데 거기에 철탑이 있어요. 철탑. 무슨 철탑이냐면 송전탑, 전기 지나가는 거. 딱 가리고 있어. 한가운데 딱 가렸어. 그래서 향후 50년간 30년인가 50년간 이 땅을 사용한다. 알아보니까 그런 통지서가 왔었대. 그래서 이제 뭐 국가가 사용한다는 거지, 그치? 물론 이제 뭐 그에 대한 뭐 토지 수용에 대한 뭐 배상금 뭐 그러니까 보상금 뭐 얼마나 있는데 진짜 얼마 안 돼요. 진짜 얼마 안 됐었어. 그래가지고 좀 놀란 적이 있었었는데 그런 거죠. 그러니까는 공공복리 차원에서 뭐 도로 건설을 한다, 뭐 혹은 뭐 송전탑을 건설한다 했을 때 하필 그 산과 산 사이에서 그 사람 집이 딱 있는 거야. 도로 일로 쭉 가면 되는데 이 집 때문에 이렇게 삥 돌아가야 돼. 그러면은 그럴 때 이 사람이 소유권의 절대권을 주장한다면 삥 돌아가야겠지만은 공공복리의 원칙을 생각한다면 그럼 이 사람을 갖다가 좀 후하게 뭐 집값이나 땅값을 쳐줘서 다른 데로 이사가게 하고 글로 길을 내면 되겠지, 그치? 그래서 상대적 권리로 이제 해석하게 됐다라는 거. 자, 계약은 사회 질서에 반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협해서는 안 돼. 계약은 공정해야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흔히 말하는 뭐 노예계약, 뭐 독소조항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다든지, 혹은 성매매라든지, 혹은 뭐 신체 포기각서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영화에 나오잖아, 그치? 그러면 네 누나를 띄어가겠어, 뭐 네 콩팥을 띄어가겠어. 자, 이런 걸 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어떻게 될까요? 신체 포기각서 이런 거 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유효할까 이게? 무효야, 무효. 취소는 원래 했던 걸 사실 되돌리는 거고요. 되돌리는 거고, 무효는 아예 그 계약 자체가 없었던 거야. 아예 효력이 없어. 아예 없는 거야. 자, 그 무효와 취소에 관해서는 다음에 또 한번 다시 얘기할 겁니다. 자, 공고의 위협을 위해서 안 된다는 것, 그리고 무과실책임은 과실 없는 경우에도 일정 관계에 있는 상황에 있는 자에게 책임이 있다. 그 얘기고요. 자, 중요한 것은, 자, 이제 정리 좀 해봅시다. 당연히 이것도 외워야 되고, 세 가지도 외워야 되고. 자, 현대 민법의 이 세 가지 원칙은 근대 민법의 수정이야, 수정. 여기까지는 오케이. 됐지, 그지? 여기까지 됐는데, 이것을 폐기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뭔 소리냐면, 기본은 근대 민법의 원칙이 기본이야. 그래서 우리 법 보게 되면, 우리 저번에 뭐 기본권 제한에 관련된 것도 1조가 있고 2조가 있잖아. 그래서 1조 보게 되면은 뭐 공공복리나 뭐 사회 질서 유지 뭐 등등등 위해서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고, 하지만 그 다음에 제한을 하더라도 가장 기본적인 것은 침해할 수 없다, 뭐 등등의 이렇게 보완하는 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1조에는 뭐가 그 기본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제한하는 사항이라든지 한계에 대해서 2조에 이렇게 보통 나오거든. 그러니까 지금 현대 민법의 원칙은 한 2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1조 기본은 민법이고, 근대 민법이고, 현대 민법은 그것을 갖다 제한하고 보완하는 사항 정도 보완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좀 풀어볼게요. 자, 다음 사례에서 도출할 수 있는 민법의 원칙 가나에 대한 옳은 설명 거기에서 고르세요. 자, 회사원 갑은 평소 일과 업무와 관련해서 자주 갈등을 빚었고요. 이에 앙심을 품은 갑이 점심시간에 때려서 폭력 이로 인해서 전치 3주 입은 을은 갑에게 손해배상을 받았대. 손해배상. 그쵸? 자, 그 다음 열차 운행 소음으로 인해 가축이 폐사한 축산농가에 철도공사와 철도시설공단이 함께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열차가 맨 지나가니까 시끄럽잖아, 그지? 그래서 가축들이 다 죽었어.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자, 근데 그것에 대해서 철도시설공단이 손해배상해야 된대요. 사업장 등에서 발생한 환경오염으로 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업자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귀책 사유가 없더라도 피해를 배상한다. 즉, 철도 시설공사가 그 소 죽이려고 그렇게 한 거 아니잖아. 빨리 소리 낸 거 아니잖아. 그치? 또 그것 때문에 죽을 거라고 생각도 안 했어. 소들이 죽을 거라고.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이 상황에서는 명백한 환경 오염이 발생했기 때문에, 소음 공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발생한 피해를 배상해야 된다는 것인데, 자, 둘 다 민법의 원칙에 관한 것이죠. 그렇죠? 자, 민법의 원칙. 자, 그래서 가는 뭐겠어요? 가는 지금 이거는 뭐예요? 과실이, 그러니까 고의로 한 거지. 폭력, 그지? 그래서 이 경우에는 형법에도 적용됩니다. 그렇죠? 고의로 한 거잖아. 고의로 때린 거잖아, 지금 보니까. 따라서 형법에 적용받아서 폭행죄에 해당하겠고요. 폭행죄에. 그리고 그와는 별도로 지금 손해배상을 했대. 그러니까 민사상 손해배상을 한 건데, 과실이 있으니까 손해배상을 했겠죠. 그렇죠? 과실이 있으니까 과실 책임의 원칙이 되겠고, 여기는 무과실 책임의 원칙이 되겠습니다. 고의도 없었고요.
일부러 실수로라도 생각도 안 했어. 그렇게 될 거라고는. 하지만 어떤 피해가 발생했단 말이야. 그러면은 그게 없다 하더라도 해야 돼. 해야 돼. 무과실책임의 원칙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환경오염과 관련된 사례가 무과실책임의 원칙은 제일 많이 나와요. 자, 기억. 가는 고의과실이 있을 때에 성립한다. 오케이. 맞겠지? 니은. 나가 적용된 사례로 제조물의 결함에 대한 책임이 있다. 아까 얘기했었죠. 그쵸? 제조물 책임법. 제조물 책임법. 그래서 여러분 지금 주변에, 혹시 뭐 전자제품 같은 거 있어요? 전자제품 같은 거? 뭐 냉장고나 이런 거 보게 되면은 옆에 써 있어요. 뭐라고 써 있냐면은 이 상품은 뭐 얼마 제조물 책임법에 의해서 뭐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책임보험 얼마 들어있다. 뭐 이런 식의 것들이 써 있는 거 많이 있단 말이야. 심지어 뭐 조그만 무슨 뭐 라이터 뭐 이런 거 하나 사더라도 거기에 책임보험 뭐 1억 원 들어있다. 뭐 이런 거 들어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다 뭐냐면은 무과실책임이야. 무과실책임. 제조물 책임법에 따라서 제조자가 어떤 그것에 의한 결함으로 인한 뭐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결함을 입증해야 되는 것이 기업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입증부담. 다시 한번. 자, 입증부담이 과실책임은 소비자에게 있었어. 근데 무과실책임으로 오면서 개인과 소비자 간에, 기업과 소비자 간에 무과실책임은 입증부담이 기업으로 넘어가. 따라서 그것으로 인해서 사고가 날 수 없는 것을, 그것이 소비자의 과실임을 입증해내지 못하면은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러니까는 나에 해당하겠죠. 그죠? 무과실 책임. 자, 나는 사회적 강자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어때요? 오케이. 자, 자본주의 문제점을 겪은 이후 가는 나로 다체되었다. 자, 답이 뭘까요? 자, 답 4번이 되겠죠. 기억, 니은, 디은. 자, 사회적 강자가 자신의 책임을 회피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치? 그래서 무과실책임이 나온 거잖아. 요거 잘 봐, 리을. 자, 아까 다시 돌아와서 볼까요? 왜 리을이 아닐까? 왜? 바로 현대 민법은 근대 민법의 폐기가 아니다라는 거야. 아니다라고 얘기했어. 수정 보완이야. 수정 보완. 따라서 자본주의 문제점 가는 나로 대체가 된 게 아니라 그러니까 가의 문제점을 보완 수정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보완 수정했다. 꼭 잘 기억하세요. 그렇잖아. 이거 알아놓지 않으면은 틀릴 수밖에 없겠지. 그치? 틀린 말 같지 않거든. 그치? 잘 기억하시고요. 다음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표는 법이 규율하는 생활관계에 따라 A법, B법으로 구별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자, 이거 이제 앞에 두 개, 1강, 2강, 관련돼서 같이 나오는 문제죠. 그쵸? 자, A법은 공적생활, 공법이겠지? B는 사적생활, 사법이 되겠고, 그럼 적용사례 법의 종류가 있는데, 하나하나씩 찾아봅시다. 자, 틀린 거 찾는 거야. 틀린 거. A는 공법, B는 사법 맞고. 자, 기억에는 개인이 국가기관에 청원하는 것. 맞아요? 그렇지. 국가 관련된 거잖아. 그치? 오케이. 니은에는 개인들이 매매 계약을, 오케이. 맞지? 개인들이 매매. 자, 디귿에는 헌법, 형법. 리을에는 민법, 사법. 오케이. 틀린 거 없죠? 자, B법은, 사법은 공법과 달리 개인 간에 자율적으로 체결된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자, 뭔 소리예요? 자, 사법은 공법과 달리 개인 간에 자율적으로 체결된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아. 아니죠. 그쵸? 왜? 잠깐만. 선생님 잘못 읽은 것 같네. 이건 단순한 문제였네. 그쵸? 그러니까 사법은, 이거 말장난이죠. 그치? 그러니까는 사법은 개인 간의 자율된 계약에 적용되는 거지. 적용되는 거고, 선생님이 아까 좀
잠깐 했던 게 사회법 얘기하려고 했던 거예요. 사회법. 사회법은 뭐라고 했었어요? 내용 자체는 사법인데 국가가 개입한 거야. 사적 관계에. 그래서 사법의 공법화라고 했었죠. 그죠? 사법의 공법화. 요거는 조금 거기랑 안 맞는데 선생님이 아까 봤을 때는 그래서 갖고 온 문제였는데 다시 한번 그 부분 다시 한번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문제는 다 봤고요. 여러분 프린트 지금 나눠주지 않은 상황이라서 아우 더워. 에어컨 좀 켜고 합시다. 프린트 올려놓을 거예요. 통솔에 같이 아니다. 그 EBS 지금 여기 그 강의 올리는 거 밑에 보면은 같이 첨부 파일 하나 해놓을 테니까는 다운받아서 한 번씩 보시고 오프라인 계약해서 오프라인 나왔을 때 다시 또 나눠줄 겁니다. 그래서 지금 했던 거 민법의 의미, 공법, 사법 했었고요. 사법재산관계, 신의성실 원칙, 권리남용 규칙, 그치? 자, 그 다음 민법의 기본 원리. 그래서 사유재산 이거 외워야 된다고 했지? 계약자유, 사적자치, 과실, 자기책임의 원칙. 근데 문제가 생겼어. 그래서 이렇게 문제가 생겼고 그래서 현대에 와서는 어떻게 됐어요? 수정. 자, 폐기한 것이 아니다. 다시 한번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소유권, 공공본위, 계약, 공정, 부과실까지. 자, 이렇게 해서 도입부 들어갔고요. 자, 이 내용은 사실상 이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그죠? 쉬운 내용이고, 문제 몇 개만 좀 풀어오면은, 관련된 문제 풀어오면은, 뭐 틀릴 만한 거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다음 시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계약관계, 민법의 계약관계부터 들어갈 거고요. 가장 어려운 파트가 민법이에요. 지금 정치화법에서 민법에 관해서 좀 더 세세히 하나하나 따져 나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어요.